여러분의 통장을 야무지게 파헤치고 내실 있게 불려드립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 둘. 일주일 만에 봬요. 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잘 지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냥 한숨만 그냥 푹 쉬게 되고 왜 이렇게 낙엽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 툭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팀장 보니까 요즘에 완전히 맹활약하고 있고. 맹활약이라니? 네, 여기저기서. 활약과 금전적인 상태는 별개예요. 네. 별개죠. 이상하게 활약은 활약대로 하는데 뭐 낙엽처럼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있고. 도 팀장님 잠깐만요. 통장 관리, 재무 설계 우리에게 맡겨줘요. 잘해. 이제는 돈에 대한 고민하지 마세요. 설계자들이 있소이다. 네, 세상의 모든 이슈 중 돈 되는 이슈만 저희가 쏙쏙 알차게 뽑았습니다. 머니 이슈. 머니 이슈. 마흔에 귀엽기 있기 없기예요. 자, 우리 막내 나태주 씨. 나 여기 이슈. 귀여워. 코인 투자? No. 주식 투자? No. 바로 아트 재테크입니다. 아트테크. 아트테크. 아트테크가 요즘 또 예, 붐이에요. 맞아요. 네. 서민정 설계자님께서 아트테크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아트테크가 좋으신데요? 네. 이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나눠서 갖는 재테크를 말해요. 우리 은영 씨 피자 한 번 시키면 몇 조각 드세요? 조각이요? 네. 그런 남편이랑 한 판씩 시켜 먹는데. 네. 각 한 판? 각 한 판. 진짜? 대박이다. 근데 갑자기 왜 피자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들 피자 한 판을 다 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판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드시는데 그렇죠. 아트테크도 똑같습니다. 아. 우리 미술 작품을 보면 한 점에 사실은 10,000원, 20,000원 하지 않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거를 내가 미술 작품을 사고 싶다고 목돈 주고 한 번에 사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피자 조각을 나누듯이 이 미술 작품 역시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 투자가 가능한 것이 바로 아트테크예요. 네. 근데 미술품들이 피자도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고가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나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아트테크는 작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1,000원부터도 가능합니다. 원이요? 네네. 1,000만 원 아니고? 네, 1,000원부터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 매력 때문에 젊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요. 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술 경매에 들어갔던 돈이 대략 한 490억 정도 되거든요. 400. 네. 근데 아트테크 열풍이 불면서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미술품 경매 거래 금액이 대략 얼마나 뛰었을까요? 두 배는 뛰었을 것 같은데. 업이죠. 업이라고요? 네네. 2배 업이라고요? 네, 업입니다. 우리 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 얼마나 뛰었는지 설마 1,000억 막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네, 저도 X를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네. 무려 1,438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490억이니까 세 배네. 3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사실 뭐 화가분한테 가야 되는 건가요? 갤러리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계신데 똑똑 실례합니다. 3, 4분면만 제가 살게요. 이러시게요? 아니, 만약에 직접 찾아간다라고 하면 화가분이 아마 작품 활동을 못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작업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작품의 공동 이제 구매자를 모집을 하고요. 이 작품을 관리하는 아트테크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트테크가 이제 호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내가 집에 걸어놓을 거 아니면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궁금해요. 아트테크 수익률이 얼마나 날까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아트테크 플랫폼마다 또 작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적게는 1년에 한 10% 정도 그리고 50% 이상의 수익이 난 것도 있습니다만 주식도 우리 깡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미술품 역시도 전액을 투자하고 나서 깡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작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나 외에도 다른 이제 공동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고 싶다고 해서 막 팔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보통 매각하는 방식이 네.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소유주들한테 플랫폼에서 연락을 해가지고요. 매각을 해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림 사서 어디다 보관하지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플랫폼에서 이 그림을 사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로비에 이 그림을 걸어둬요. 그러면 이 그림을 빌려준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진짜요? 네, 이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분하는 형식.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식과 같은 수익도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나저나 우리 김동철 설계자님, 제가 팀장으로 이렇게 설계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깜짝 놀랄 이력이 있었어요. 왜 뭐 하시는데? 조형예술학을 전공하시고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전만 13번을 열으셨대요. 어쩐지 수염이 남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 제가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심오하고요. 저 역시도 사실 그림을 많이 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년 작가 위주로 그림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림 자체가 유행을 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뭐 정말 폭망하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이 작가의 그림이 분위기를 잘 타서 해외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랑 잘 맞아서 갑자기 그냥 뭐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흐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네, 한국에서 뭐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세계 유명한 작품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명확하게 잘 보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정보를 좀 공유를 하시면서 구입을 하셔야 아마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예요. 불현듯 제가 홍대 나왔거든요. 그래, 맞아. 친구들 중에 있지 무대가 또 않을까요? 거기 미대생 중에 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윤정원이가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장윤정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태주 설계자가 본 오늘의 머니 이슈 아트테크 진짜 좋은 정보였고 팀장으로서 나날이 화려하게 아주 더해져서 아주 뿌듯해요. 피카소의 그림처럼 입체적이고 모네의 그림처럼 화사한 미래를 꿈꾸시나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희 설계자들에게 맡겨주세요.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미래 리모델링을 도와드립니다. 띠링 띠링. 미래에 대비하면 나의 통장 철벽방 100세 시대 완벽 대비를 위해 저희 설벤저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태주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설계팀장 도경환입니다. 고객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충남 공주에 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평생 눈에 넣고 살고 싶은 5살 공주 같은 딸을 둔 공주 엄마입니다. 저희 공주는 대대로 딸이 귀한 집에 태어나 양가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5살인데도 공주 앞으로 추석, 설 틈틈이 받아 모아둔 용돈만 500만 원이에요. 그치. 용돈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더라고요. 틈틈이. 네. 예, 급할 때 쓰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전 공주의 미래를 위해 눈 질끈 감고 안전한 통장에 500을 몽땅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주 용돈 관리 때문에 5년 된 공주 조리원 동기 엄마들과 단톡방에서 손절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손절? 손절? 왜 손절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도언니, 박언니. 아니, 다들 애기들 용돈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게 5년 정도 모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동생 정말 좋은 엄마다. 나는 사실 그때 이게 보너스라 생각하고 외식하고 다 쓰고 없거든. 어머, 자기, 애기 용돈인데 너무했다. 나는 우리 공주 크면 주려고 투자했지. 역시 똑순이 박 언니 짱이네. 아니 언니 근데 어디다 투자했어? 혹시 주식? 아니면 펀드? 아니 나도 따라하게 알려줘 언니. 무슨 소리야. 청약통장. 500 다 그냥 청약통장에 한 방에 넣어줬지. 잘한다. 엄마라면 뭐 집은 못 사줘도 청약통장 하나는 애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청약통장 금리가 낮아가지고 아이 청약 만 17세에 만들어주라고 하더니 아니 그거 못 봤구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제 주변에서도 청약만 넣는 건 좀 비추하던데. 아니 자기 얼마 넣었다고? 500? 500 넣었으면 공주 한 8순쯤 됐을 때? 그때 한 8순쯤 됐을 때? 그때 한 1,000만 원 되겠다 해. 자기 완전 헛똑똑이구나. 아니 저게 무슨 그런 차라리 나처럼 애들 용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여. 그러면 키라도 크지. 키. 뭐라 나갈 거야. 뾰롱. 박은영 님이 퇴장했습니다. 홧김에 전 5년 된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딴에는 딸이 성인이 되면 떡하니 선물하려고 청약통장에 아이 용돈을 모두 넣어뒀는데 똑똑한 엄마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한 마음도 컸기에 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설계자님들 제발 제 딸 용돈 관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추석 명절에 그 아이들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아버지가 맡겨라 하면은 맡기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드렸거든요. 알았어요. 그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 뺏긴다라는 걸. 꼭 그 다음날 취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그 아이 명의의 계좌를 파가지고 저도 사실 그냥 거기에 넣어만 놨어요. 그래, 그러니까. 최동기 설계자.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자녀들 용돈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자녀들이 커가면서 친척들이 와서 용돈을 줄 때 받기를 거부해요. 엄마 줄 거 난 받지 않겠다. 네. 저는 애초에 절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절을 하고 올라오면서 이러라 그랬거든요. 올라오면서 이러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지금 현재 청약통장 금리가 한 1% 정도 되거든요. 네. 현재 500만 원을 1% 금리로 보관하신다라고 하면 자녀가 한 80세 정도 됐을 때 1,00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럼 거죠. 진짜 7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네. 그 말이 맞네요. 공주 엄마님은 그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 실제로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그 금융 상품이 어린이 펀드거든요. 아, 어린이 펀드. 네, 그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그 청약통장 금리가 1%였잖아요. 한 3% 되나요? 아니요, 한 60배 정도 높은 60% 이상. 60%요? 네. 아니 근데 펀드라는 것도 사실 네.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산 규모가 좀 큰 네. 10억 이상 모인 어린이 펀드 22개 평균 10억 수익률이 이상 모인. 60% 이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는 뭐 매년 60% 수익률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연간 5% 수익률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따님 나이 19살이 되었을 때 뭐 1,000만 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60년을 단축시키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펀드에서 자산이 커가면서 자녀랑 자주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맡긴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세뱃돈 잘 받아와라. 그래서 여기 거절하지 넣어주겠다. 말고. 네네네. 그걸 왜 절대 거절하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잘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갈아탈게요. 어린이 펀드. 이거 근데 나도 같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 용돈을 관리하실 때 이 단어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우청. 처음 뭐예요? 첫 번째로 어린이 보험. 네. 두 번째 우량주. 세 번째 청약통장 해서 이름하여 어우청. 오, 앞글자만 따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기억하기는 어우청. 쉽겠어요. 네. 우리가 흔히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만 30세 성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보장 금액을 많이 가입하면서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두 번째로는 우량주.
우리 앞서서도 어린이 펀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들 아이가 관심이 가는 분야라든지 우리 뭐 만화,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볼 수 있고요. 영상도 계속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든지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을 좀 선택을 하셔서 계속 그 부분을 자녀와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량해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 청약통장. 도원님 말씀처럼 17세부터 청약통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정말 고루 3박자를 준비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야 돈은 아빠 관리할게 하고 딱 단절시켜 버리는 것보다 이런 어우청도 그렇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 좀 아빠와 아이들이 네.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네. 또 추억도 만들고 그런 면에서도 또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재테크도 사실 돈 버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감성적 재테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NGO 단체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양의 돈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과 이제 뭐 좋은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잘만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면 아마 상당히 멋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좋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보기만 해도 배부른 통장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쩌다 마주친 설계자들이 내 통장을 지켜주고 말았네. 호이 호이 어려운 돈 관리 이제는 그만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네. 나홀로 끙끙 돈 관리에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재정비해 드립니다. 설계자. 아주 좋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네네. 다음이 점점 쌓이고 하모니, 있어요. 하모니. 예. 자, 오늘의 방문 설계 의뢰인을 만나보기 전에 나태주 설계자 브리핑 부탁합니다. 네, 브리핑 전문 나태주 나갑니다. 아우, 좋아. 아, 점점 신뢰감이 쌓여가고 있어요. 훌륭해. 좋아.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나이는 51세입니다. 남편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다 큰 딸 한 분, 아들 한 분, 여성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네요. 의뢰인의 닉네임이요. 네. 풍납동의 가위손이에요. 가위손. 자, 이것만 보면 저희가 직업상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아니, 손절을 잘하시나?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와, 이거 자, V라인과 S라인의 자신이 있대요. 가장 좋아하는 게 워킹, 또 주식, 무에타이, 수영이에요. 여성분이 워킹, 주식, 무에타이, 수영이면요. 전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한답니다. 가만히. 페이스 가만히.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저런 무언가를 거. 해야 되고.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와. 인생 좌우명 독립만세래요. 독립만세? 예. 아니 남편분이 있는데 독립만세를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희를 찾아왔을까요? 그냥 저는 약간 주식이라는 단어가 수줍게 숨어 있잖아요. 그 시체가 떨리는 거 보니까 주식으로 제가 봤을 때 큰 돈을 날린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자들을 찾았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일지는 몰라도 왜 설계를 의뢰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게 장성한 딸, 네. 아들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보니까 설계-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딸 결혼 자금. 결혼 자금. 그래서 인생 좌우명이 자녀 독립 자금, 독립만세. 네. 야 퍼즐이 이렇게 풀리네. 독립자금. 네.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워킹과 주식을 좋아하신다는 풍납동 가위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겨드립니다. 이거는 모델. 와.
아니 전직 모델이셨나? 센터를 딱 찾으시는데. 일요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전과 열심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워킹맘 오은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딱 보니까 위로이님께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요? 시니어 모델이요. 어쩐지 걸어 나오실 때 아니, 자세가 벌써 탁 꼿꼿하게 이렇게 탁 서 계시더라고요. 진짜 딱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당근이 이렇게 쫙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실까요? 아, 미용실 운영하고 있어요. 23년째. 23년 역시 맞네. 23년 동안 네. 이 미용실 종사를 하신 거면은 네. 직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아, 네. 직원들 많았을 때는 한 5명 정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혼자 하고 있어요. 아, 1인 미용실로. 아니, 1인 미용실이면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약제로 하고 단골 손님 위주라 괜찮아요. 할만해요. 아니 근데 독립 만세가 있어요. 저기 인생 좌우명이 제가 이제 미용실 운영하면서 미용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는 제가 다 대고 이제 남는 족족 신랑한테 보냈어요. 네. 근데 한 3, 4년 전에 이제 직원들 봉급을 줄 때 좀 모질라서 신랑한테 좀 꿔달라겠어요. 진짜 달라고 것도 아니고 꿔달라. 빌려달라고 했는데. 꿔달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럼 차라리 혼자 해라. 차라리 혼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서운하고 조금 그랬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왜냐면- 조금 이게 속이 욱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내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홧김에 응. 내가 그러면 독립을 하겠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단번에 이렇게 딱 미는 거예요. 손을 그어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서운했어 그때는. 그게 3년 전이라고요? 네, 3, 4년 전에. 예. 그럼 3년 동안 그 이후로 말은 하고 아이 그러세요. 남편분은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직장 생활해요. 네. 공동재산 증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없고 내 것만 가지고 한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세금이나 이런 걸 신랑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생활은 또 주부가 하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아니 근데 단골 손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여유를 저는 느껴져요. 느꼈거든요. 네. 재무 고민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신 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동안 이제 애들 학자금이고 뭐고 아파트 융자금 있었는데 지금 다 갚았고 아이들도 이제 유학비도 다 송금했고 어머나. 대학원도 이제 졸업 다 했고 대학원까지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환갑하면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 좀 돈을 모아서 남편 눈치 안 보고 환갑 이후부터는 대박. 즐기면서 편하게 제 돈을 모아서 쓰고 싶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아니, 저도 이제 회사 나오고 남편 주는 생활비 쓰다 보니까 좀 눈치가 여간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더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제가 막 몸 회복도 안 됐는데 막 출산. 어쩐지 회사 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엔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그랬거든. 이제는 커피도 안 사줘요? 아니 근데 정말 주부님들 중에 이제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뭐지? 정말 나는 티 한 장 제대로 마음껏 못 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소진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소진증후군? 소진증후군. 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다 줬잖아요. 나한테 쓰지 않고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남편에게 뭔가 이제 가정 살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대답. 너가 알아서 해. 진짜 서운하지. 중년이 되면 이제 보상 심리가 있어서 이제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아무도 안 줘. 재정적인 것까지 딱 단절시켜버리면 지금 아마 우리 나이에 되게 심각한 박탈감이 생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저도 독립하고 싶거든요. 그냥 뭐 물가 변동 이런 거 고려치 않고 지금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내 개발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자기 있어요. 개발비로? 예, 100만 그리고 원?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한 2, 3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주 용돈 한 20만 원 정도 생활비 포함. 해서 250 정도. 오늘의 의뢰인 풍납동의 가위손 오은희 씨의 재무 상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그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의뢰인분의 통장 잔고를 한번 잔고 한번 저희가 슬쩍 예, 볼까요? 슬쩍 슬쩍 늘려줘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좀 기대가 쳐봐 됩니다. 주세요. 잔고요? 그래도 20년 일하셨으니까. 조심스레 억 단위 한번. 의뢰인의 통장 잔고 보여주세요. 올라갑니다. 100만 원. 간다니까. 억대. 4억. 10억? 10억? 1억. 영원? 영원이에요. 빵원. 이거요? 넘어가가지고 영이 찍힌 게 아니고 실제로 깔끔하게 저렇게 현금이 없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미용실 월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아. 월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6배 정도 매출이 돼요. 600. 예. 600만 원. 600이요? 예,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1,000만 원, 900, 1,000만 원 됐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 통장에 현금이 왜 왜지? 하나도 없어요? 미용실 운영비 나가고, 근데 지금 집에 이게 생필품 먹는 거, 레시피 이걸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남죠. 매출이 이제 줄으니까. 아 근데 뭐 요즘 오은희 씨도 그렇고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이 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너무 그러니까 힘들죠. 저거 보니까 다 꺼내 쓰시고 뭔가 다른 걸로 간신히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면 현금은 지금 없는 거고 네. 대출금은 얼마인지 아 일단 시작부터 한번 마이너스네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시면 한 달 그걸로 다 쓰시는 거야. 그렇죠. 오은희 씨의 현재 대출 금액 얼마인지 보여주세요. 아 요거는 한 100 단위에서 깔끔하게 끊겼으면 좋겠다. 그죠. 100만 원 단위. 부담 많이 안 되게, 네. 뭐 한 700, 500에서 700. 만 넘어갔고요. 자, 10만 원만 100만. 자, 그만, 얼라! 설마. 제발. 2천만 원. 아 이게 그거네요. 소상공인 그러네, 코로나 그러네. 긴급 대출. 코로나 그 긴급 지원 대출 네, 맞죠? 네, 맞아요. 야 그러면 아예 그 전에는 대출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아예 없었고. 예. 저도 급하게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갖고 있어야죠. 이놈의 코로나. 현금성 자산 말고도 네네. 그래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음. 다른 자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보증금하고 다른 자산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하남에 땅이 한 100만 평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23년 뭐 가이손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 그렇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예. 또 다시 의뢰인 오은희 씨의 가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진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손가락이 바쁩니다 지금. 어우 이 정도면 뭐 건전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은희 씨의 자산 보여주세요. 자. 우와! 20이요? 과연 몇? 1억 2,800만 원. 이게 다 미용실 보증금인 거예요? 아니요. 보증금은 2,800이고 네. 1억은 주식. 아, 주식. 네. 주식을 또 하세요. 15년 전부터 이제 나한테 봉급을 주자. 그래서 증권 계좌에 월 30만 원씩 계속 이체를 시켰어요. 아, 그래도 잘하시 얼마 동안?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총 납입 기간이 몇 년? 14년? 14년을? 4년 동안 월 30만 원씩. 얼마 자, 빨리 무게 14년. 360 곱하기 14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원금은 네. 5,040만 원. 와, 배로 올랐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봉급 개념으로 꾸준히 계좌에 30만 원씩 이체하면서 우량주 위주로 그냥 뭐 팔지 않고 우량주. 그냥 계속 차곡차곡. 장기로 보신 거구나. 그게 떨어지든 오르든 네. 개의치 않고 그냥 네. 주식 투자에 거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네. 30만 원씩 14년간 투자를 하셨으면 원금이 대략
5천만 원 정도고요. 네. 지금 적립이 한 1억 정도 돼 있으니까 100% 수익을 내신 거고 대성공. 적금이나 예금 금리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연간 한 10% 수익률이거든요. 그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돼요. 연간 수익률이. 근데 10%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 전업 투자자가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를 잘 해오신 거죠. 수익률이 지금 뭐 100%일 테지만 우량주에 투자를 하셨으니까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받으신 배당금은 별도로 또 지급이 됐을 테니까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더 크다라고 보셔야겠죠.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한테 그 힘들 때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걸 뺐다가 쓰시면 되잖아요. 진짜 이거는 저만을 위한 자금이야. 진짜 제 비상금. 그 존재를 남편도 모르세요? 뭐 모르죠. 모르세요? 몰라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서 다 공개해도 괜찮아요? 예. 이거 방송을 보실 텐데. 제가 그래서 미리 뭔 말을 하든 놀라지 말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고. 뭔 말 놀라지 말고 뭔 말 하든 노염 타지 말라고. 노여하실 것 같은. 현재 한 달에 번 돈으로 그대로 뭐 생활비에 다 쓰고 모든 게 아예 영원히 남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이 주식에 넣어둔 돈을 조금 빼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은 게 나은 건지 사실 조금 고민이 궁금해요. 되거든요. 예. 어떤 게 더 나은지. 그 실제 주식 투자를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얻었던 수익률을 보면 한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코로나19 그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알아봤더니 대략 한 연간 2.5%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뭐 저는 뭐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 풍납 버핏이에요. 풍납 버핏이에요. 그러니까요. 굳이 재무 설계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다 확실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오은희 씨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아까 월 매출이 한 600 네.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21년 현재 월 평균 순수입이 얼마일지 네.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 영업이 꽤 많이 안 남나? 인건비 인건비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시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300. 코로나 때문에 파마를 안 하셔가지고 파마가 80% 줄었어요. 아니 뭐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 머리도 예쁘게 하는 그러니까 건데. 커트는 한 20-30% 줄었고 염색은 한 30% 줄었고 옛날 말고 네. 요즘 그러면 진짜 잘 벌리는 날과 네. 진짜 안 되는 날의 갭이 커요? 그냥 늘 안 돼요. 늘 안 돼. 슬픈 말이다. 아 진짜 한때는 정말 월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갔던 미용실 원장님 지금은 이제 1인으로 하고 계신데 네.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네. 하지만 주식 자산은 1억 원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그 주식 투자 동향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의 무한 칭찬을 현재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자, 우리 오은희 의뢰인의 지출 내역도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 내역 자 보여주시죠. 식재료비가 84만 원. 오? 외식비랑 식재료비만 해도 지금 150만 원이 넘어요. 뭘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날씬하신데. 저희가 대식가예요. 딸하고 저하고만 가도 대창집 가면 한 15만 원 나와요. 학원비가 저 56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거는 워킹 학원, 연기 학원, 포즈 학원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다 따로 달라요? 있어요. 네. 한 개가 아니고 다 그러니까 따로. 하여튼 학원에서 하는데 이제 수강료는 따로 내요. 어떤 걸 수업이 아예 수강하느냐에 다른 따라서. 보험료는 남편이 냄. 네. 남편이 냄. 남편이 냄이 굉장히 좀 쌀쌀맞게. 남편이 냄을 다 해봤자 40만 원이에요.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요. 지금 식재료비, 외식비는 이게 155만 원 돈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아내분이 내시고. 네. 남편이 제가 내면 남편이 내고. 어쨌든 아까 전에 보니까 월 평균 지출이 322만 6,170원이고 마이너스 순수익 300만 원을 빼면 잔액 이제 마이너스 22만 6,170원인데 요거 남편분이 안 내주시는 거예요? 네, 네. 대출 받은 걸로 연달까지 버티는데. 아니, 이거는 좀. 근데 생필품하고 이렇게 먹는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온 그 세월과 그 추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뭘 고치기는 좀 어려워 그쵸. 보이는데 어쨌든 올해 나이가 51세시고 이용사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0년 뒤 은퇴해서 월 250만 원씩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좀 돈을 만들고 싶다. 그 금액은 250만 원 정도. 의뢰인의 재무 성적표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성적표. 자, 보여주세요. 네, 오은희 의뢰인의 재무관리 점수는 62점입니다. 62점?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근데 모아놓은 돈도 많으시고. 오은희 씨는 잘하고 계세요. 남편분이 내가 봤을 땐 좀 칭찬하셨잖아요. 지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51점 정도 드렸어요. 생활비 절반에 가까운 게 이제 식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긴급자금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대출이 없으셨고 네. 사실 이 부분은 언제라도 수입이 회복되면 좀 상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출 점수는 한 80점 정도가 드렸습니다. 15년 전부터 한 30만 원씩 꾸준하게 그 주식 투자를 하셔서 1억의 목돈을 잘 만들어 오신 것들은 정말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네. 3년 전부터 이제 뭐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시는데 관리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누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자산 관리 점수는 76점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항목 중에 유독 낮은 부분이 보험 쪽. 보험 항목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보험 부분에서 제가 좀 40점을 드렸는데 보험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장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보장 범위 역시 좁아서 사실은 우리가 노후의 의료비에 분명히 지출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야박하게 드렸습니다. 네. 자, 성적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건 나이 불문입니다. 자, 나의 재무 성적표 고득점을 위해 바로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재무 설계 전문가가 여러분의 만점 재무 성적표를 위해 특급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자산에 대해서도 알뜰살뜰하게 살펴봐야만 100세 시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여봐라. 보안이 관상에 돈 고민이 많다고 써있거늘. 어이구. 지금 당장 설계자의 연통을 보내거라. 해묵은 고민 싹 다 해결될 것이니. 어머, 굉장히 리얼하다. 자,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61세에 은퇴를 하고 월 250만 원을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황금빛 새 인생을 살고 싶은 오은희 의뢰인. 현재 재무 상태로라면 그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네, 이 오은희 의뢰인님의 현재 재무 상태로는 가능하겠죠. 62점이잖아요.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오은희 의뢰인님의 현재 재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니 지금 주식으로 1억이 있는데도 불가능하구나. 아마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수긍이 가실 수가 있는데 현재와 똑같이 수입, 지출, 자산을 유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뒤 은퇴하셔서 월 250만 원씩 쓰시면 72세까지만 생활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산이 0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돼버리는데 네. 이 역시도 계속적으로 수익률 5%를 가정을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보시면 72세 이후에는
자금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요.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네. 아니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코로나가 잠식이 돼서 매출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지금 의뢰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용실에 통상적으로 50% 정도 이제 수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 2023년도 정도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은 진정이 돼서 450 정도 제가 수입을 예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은퇴하셔도 85세까지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나 자산의 상승률이 5% 정도의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0.1%라도 수익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 역시 또 힘드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게 5% 유지하는 게 일단 부담이에요, 사실. 그게 부담이지 않아요? 네. 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또 우리 설계자분들 아니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의 임무죠. 그렇죠. 자, 우리 오은희 의뢰인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해답. 오늘도 우리 설계자들이 찾아낼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 믿음에 배신하기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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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의뢰인의 맞춤형 재무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줄여라. 은퇴 후 얻을 것이다입니다. 와. 줄여라. 줄여라.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딱 식비만 조금 우리가 조절해보면 어떨까. 비를. 우리가 이제 2020년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연간 지출 가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인 가구의 평균 전체 생활비가 약 301만 원입니다. 네. 그럼 의뢰인 사실은 가정과 비슷한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네. 의뢰인의 식재료 이제 식비가 한 156만 원 정도 아까, 우리가 쓰고 맞아요. 계셨는데 2020년 3인 가구 평균 식재료비와 외식비, 식사비가 바로 8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아, 100만 원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죄송한데 2배 드시네요? 어? 주식도 2배? 식비도 2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상을 좀 해볼 때 오은희 씨가 지금 식비에서 85만 원을 이제 줄이시게 되면은 2023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진정되면 수입은 이제 45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된다라고 보고요. 네. 대출 상환이 있는 2년 동안에는 잉여 자금이 약 63만 원 정도가 되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잉여 자금이 약 310만 원 정도 오. 저희가 확보가 되는데요. 네. 이 잉여 자금을 은퇴 전에는 5%의 수익률 네. 그리고 제가 은퇴 이후에는 그래도 2% 수익률을 좀 가정을 했을 때 네. 61세부터 매월 250만 원씩 노여가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아까 80세 전에 사실은 내 끝나버렸어요. 자산이 없어지는 거 아, 보셨잖아요. 우와, 이거 오래 가네. 네. 뭐야? 내가 얼마나 250만 원씩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85만 원 줄이려면 엄청 많이 줄여야 되는데요. 식대는 뭐 남편이 대주시면 해결은 좋은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우리 신랑이 다 됐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신랑한테 얘기해서 합의를 보는 게. 그럼요. 네. 지금까지는 정말 완전히 부부가 독립해서 너 따로 나 따로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여가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당장 85만 원이라는 말이 좀 덜컥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설계자들께서 의뢰인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하나만 제공을 해드리는 아유, 게 아닙니다. 그럼요. 최동기 설계자께서 또 우리 오은희 의뢰인을 위한 또 다른 재무 설계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솔루션은 아름답고 건강한 당신의 은퇴를 늦춰라입니다. 아, 너무 무리해서 줄이고 짜내지 말고 61세에 은퇴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조금만 여유를 좀 더 가지셔가지고 한 65세까지 은퇴 시기를 조금만 늦추시게 되면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대신 그거 아니에요? 막 지금 61세부터 65세까지는 대신 뭐 월 더블 쳐가지고 뭐 월 매출 900 올려라 막 이러면 곤란해요. 아니요.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2023년부터 60세까지 월 450만 원 수입 그대로 좀 회복을 하시고요. 네. 61세부터 65세까지 월 수입 300만 원만. 아, 오히려 네, 조금 지금처럼 300만 원만 그대로 좀 잘 유지해 주시게 되면 66세부터 자산의 수익률이 1%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85세까지는 매월
250만 원씩 안정적으로 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기를 늦추라고 한 건 더 많이 일하면서 더 벌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안정적인 내 재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 5년 정도만 더 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은연중에 60세 하면은 뭔가 정년의 느낌이 있잖아요, 기운이.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 전 직장 생각해봐요. 정년 채우고 나가는 선배들 다시 일 시작해요. 다시 일 시작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했으면 좀 지칠 만큼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유, 패티김 선생님 80살까지 넘어가셨어요.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더 재무 하려고. 심리를 가질 때 재무 심리의 기초적인 것들은 뭐냐면 내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서 은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생산적인 일을 중지를 하고 은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더욱 빈곤해지는 마음이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내가 은퇴를 누려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500만 원 이상의 아마 그 용돈을 가지고 아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을 이끌어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오은희 씨께서 보니까 15년 동안 그 적금 붓듯이 주식을 꼬박꼬박 넣어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워런 버핏의 버금갈 정도로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럼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잘하시니까 그냥 아예 그냥 주식 투자로 약간 좀 이거는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운용을 해오셨지만 네. 내 은퇴 생활의 자산을 모두 다 직접 투자 방법의 주식으로만 운용을 하시는 거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인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은퇴 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갖고 계시는 목돈의 일부를 보증 기능이 있는 일시납 연금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출 상환을 하시게 되면 잉여 자금이 좀 발생을 네, 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변액 연금보험 상품에 적립을 하셔서 네. 운용을 하시면 그럼 시대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스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증형 연금은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납부한 돈은 수익률이 많던 작던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납입한 돈은 연금으로 받아요. 보증형. 미보증형은 수익이 많이 나면 연금 많이 받아가고 수익 작게 나면 작게 받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일시납으로 크게 들어가는 목돈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아까 보증형 상품으로 보내드린 거고요. 매월 납부하는 금액 20-30만 원을 계속 매월 납부한다라고 하면 얘는 보증이 돼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이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투자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버리면 주식에 들어가는 펀드를 대부분 채권으로 옮겨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수익률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10수년간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미보증형 연금을 운영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오토 리밸런싱이 되는 TDF 펀드 같은 그 상품군들도 있거든요. TDF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네. 이제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가입을 하는 펀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뒤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0년 2030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10년 동안 알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알아서 운영을 해주는데 은퇴 시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채권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그걸 이제 목돈으로 적립을 하는 거죠. 매월 납입하실, 매월 납입하실 그 돈들은 TDF. 보증형 말고 약간 좀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무 설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험이잖아요. 보험 설계. 우리 오늘 의뢰인의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험 상품을 볼 때 사실은 보장 기간, 몇 세까지 보장을 받는지, 네. 두 번째로 납입 방법,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보장 범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 제외하고 딱 한 개가 있었어요.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이 종신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하신 탓에 만기가 70세면 끝납니다. 네, 맞아요. 보장 범위 역시 굉장히 좁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70세고 뇌나 심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예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40 정도로 네. 낮았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요?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릴 텐데 감액 완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자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굳이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일부 감액을 해요. 줄여달라고 하면 줄여주거든요. 일부러 사망보험금을 줄이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이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나올 거예요. 그 환급금으로 남아있는 보험료를 그냥 한 번에 다 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장만 조금 줄어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안보장이라든지 좋은 보장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 내지 않고 만기까지 그냥 보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나 진짜 꿀팁. 이렇게 감액 완납을 하시지만 안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을 보완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가 대략 13,200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 혹 여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뭐 대비를 든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군요. 지금 막 나 무슨 광고 보는 거야. 진짜. 나오신 이유 가장 밝으셨어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몰랐던 정보를 정말 아시니까. 무슨 뭐 그냥 황금알을 받는 것처럼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10년 뒤에 은퇴를 해서 이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월 250만 원을 쓰고 싶다. 이런 재무 목표를 가진 오늘 오은희 의료인인데 첫 번째 솔루션이 이제 지금부터 은퇴까지 식비 지출을 월 85만 원 줄여라. 두 번째, 은퇴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5년만 늦춰라. 오늘 나온 두 가지 솔루션 중에 어떤 걸 더 선택하고 싶으신지, 어떤 게 더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10년 뒤에 은퇴를 해서 이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월 250만 원을 쓰고 싶다. 이런 재무 목표를 가진 오늘 오은희 의료인인데 첫 번째 솔루션이 이제 지금부터 은퇴까지 식비 지출을 월 85만 원 줄여라. 두 번째, 은퇴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5년만 늦춰라. 오늘 나온 두 가지 솔루션 중에 어떤 걸 더 선택하고 싶으신지, 어떤 게 더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식비 진짜 줄이는 거는 그렇고 제가 너 이게 정년퇴직을 조금 늦추고 그래요? 반퇴. 반퇴. 예, 반퇴를 즐길 거고 이제 지금 알려주신 재무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조정을 해가지고 저 노후의 건강관리까지. 그래요. 자, 사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56만 원 정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시잖아요. 이 부분은 전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식비. 전 사실 이거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음식은 무조건 잘 드시고 네. 가족끼리 소통하는 공감 너무 좋습니다. 자, 반퇴 때 일을 놓치는 마시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모델 되는 게 또 꿈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요즘 네. 또 대세가 부캐가 아닙니까? 그럼요. 네, 본캐는 미용실 원장님이시고 그렇죠. 부캐는 시니어 모델이라. 런웨이를 멋지게 걷는 그 모습을 250만 원씩 받아가면서 받아가면서 걷는 그 모습을 저희가 언젠가 진짜 나 정말 행복 충전하고 와요. 정말 정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정립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정말 오늘 행복 바이러스 정말 많이 갖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은데 통장 속 새는 돈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여러분을 금융문맹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고민들 이제 혼자 끙끙 앓는 건 그만. 저희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자산 독립의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들 6명의 설계자가 힘을 합쳐 새는 돈 막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빵빵! 채널 A